아이를 잃어버리는 끔찍한 일을 겪었다는 루카스 씨. 좌절과 절망의 순간 그에게 나타난 영웅 같은 존재들. 오늘 사연의 주인공 루카스 씨는 대사관으로 파견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외교관입니다. 말단 서기관으로 근무하며 이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루카스 씨는 6살짜리 어린 아들과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는 사람입니다. 외교관이 되겠다는 오랜 꿈을 이뤄 주한독일 대사관으로 발령받아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이주를 온 첫 해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사연을 전해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갔을까요?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독일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이른 나이에 아이를 가져 지금은 30살이지만 벌써 6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를 병행하며 열심히 외교관 시험을 준비해서 합격을 했죠. 그리고 첫 근무지로 한국으로 발령받게 되어서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서울역 근처 오피스텔에 외교관 숙소가 있어 그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굉장히 번화한 서울역 부근에 거주하는 게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한국의 중심지인 서울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없는 게 없고 휴일에 어디든지 이동을 하려고 해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교통의 중심지 한가운데 거주하는 것이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사실 독일에서도 이런 대도시에는 살아보지 못해서 독일에 살았을 때보다 훨씬 만족스러워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만족스럽고 시골에서만 살아온 아들 레온에게도 도시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도 교육적으로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있다면 시골에서는 아이가 마음껏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아도 딱히 우려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주변 집들이 다들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이고 특히 독일 할머니들은 하루 종일 창밖을 내다보며 아이들이 어디로 가는지, 마을에 낯선 사람이 왔는지 마치 미어캣처럼 꼼꼼하게 동네의 실황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보이지 않아도 창가에 앉아 계시는 아무 할머니께 여쭤보면 어디로 갔다더라 하는 답변이 즉각적으로 들렸기 때문이죠. 동네에서는 누가 어디서 뭘 했는지 늘 감시를 당하는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독일의 시골이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기는 했죠. 하지만 서울같이 큰 도심권에서는 이런 할머니의 눈초리 같은 시스템들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도심권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막상 서울에 살아보니 저도 옆집 윗집에 누가 사는지 알기가 어렵더군요. 그래서 아들이 놀이터같이 집 앞에 나갈 때마다 아내가 항상 같이 나가서 지켜보곤 했죠. 그리고 제 아내가 특히 유별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국의 다른 부모들도 저희와 같이 아이들이 복잡한 도시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늘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서울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아들 레온에게 명동의 길거리를 구경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쯤에서 거리는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 찼고 백화점 두 곳에서 누가 더 화려한지 대결을 펼쳤기 때문에 서울의 야경은 그야말로 찬란했습니다. 어른이 된 저와 아내도 그런 모습이 신기하고 멋져서 감탄을 자아냈을 정도이니 아이는 오죽했을까요? 서울 시내 구경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한국의 시골 모습도 구경하고 싶어서 아들에게 이번 주말에 한국 시골 구경해보러 갈까? 라고 말을 꺼냈다가는 당장이고 삐져버려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정도로 도시를 좋아하더군요. 거의 주말마다 도심권 위주로 구경을 다녔습니다. 역시나 정적인 시골의 모습보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도시의 화려하고 복잡한 모습이 자극을 주는 듯했습니다. 이런 자극적인 게 해가 되지 않을까 궁금해서 많은 육아 서적을 찾아봤는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거의 연구 결과를 뒤집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군요. 시골에 사는 아이가 도시에 사는 아이보다 정서적으로 더 안정된다는 흔히 알던 이야기가 이제는 속설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도출되기도 해서 꼭 시골에 데리고 가야겠다는 생각도 접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설마 했던 일이 벌어지고야 맙니다. 잠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레온을 지켜보다가 아내가 잠깐 전화를 받는 동안에 아이가 눈앞에서 사라진 것이죠. 아내 말로는 정말 잠깐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걸 알아차리자마자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혼자 찾아보려고 노력했다더군요. 그런데 아내 앞에 펼쳐진 광경은 인구 1000만의 광역권 서울 도심 한복판이었습니다. 혼자 찾을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바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레온이 없어졌다는 전화에 저도 깜짝 놀라서 온갖 생각이 들며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바로 집으로 달려갔고 아내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동료들도 레온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로 흩어진 상태였죠. 대사관 동료 요나스가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경찰에 실종 신고하는 게 어떨까? 라고 말을 하더군요. 저와 아내는 경찰에 신고해서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절망에 빠져 있었죠. 한국어가 많이 유창한 요나스가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해주었고 3분 정도 지났을까 한국 경찰차가 저희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저희는 경찰들을 만나 상황을 설명했고 레온의 사진과 인상착의 같은 것을 요구하더군요. 어떤 옷을 입었는지 또 어떻게 잃어버리게 된 것인지 자세히 물어본 뒤 경찰차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저희와 같이 현장에서 여기저기 다니며 찾아볼 줄 알았는데 조금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었지만 저들이 과연 성의 있게 찾아줄까 의문도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외교관 자격으로 한국에 온 것이니 더 신경 써달라는 이야기를 했어야 했나 생각도 들더군요. 대략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저한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전화를 받아보니 경찰서 실종팀이라며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난 후에 빠르게 CCTV를 확인해봤다고 하더군요. 그랬더니 레온이 명동 쪽으로 걸어간 것이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아이가 어느 쪽으로 갔는지 확인이 되었다니 놀라긴 했습니다. 독일의 공무원들은 꼼꼼하게 일한다는 평가를 받지만 반면에 굉장히 일 처리가 느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문화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이런 사건에 있어서도 크게 기대를 하기 어려운데 평소에도 느꼈지만 한국의 일처리 속도는 정말 감탄스럽기도 했습니다. 당장 저와 아내는 명동 쪽으로 향했고 저를 도와주던 요나스는 먼저 뛰어가서 찾아보겠다며 앞서갔습니다. 저도 재빠르게 저희 대사관 단체 대화방에 레온이 명동거리 쪽으로 간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대사관 직원들이 명동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가족까지 나와서 수십 명이 명동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누구도 레온을 봤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경찰들은 CCTV를 보고 명동 쪽으로 갔다고만 한 뒤로는 연락 한 번 안 주더니 도대체 뭐 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아까 전화 통화를 했던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냐, 찾고는 있는 거냐 다그치듯 말을 했습니다. 경찰관은 저한테 일단 진정하시라며 저희가 열심히 찾고 있고 인력도 많이 투입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명동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경찰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지듯 이야기했습니다. 침착한 말투로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찾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이야기만 할 뿐 대화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답답함에 화가 났습니다. 거리에서 찾고 있다는 말도 거짓말 같고 독일 경찰들처럼 대충 일하는 척만 하는 건 아닌가 의심이 되곤 했죠. 명동 거리를 돌아다니다 마주친 요나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사정을 잘 아는 요나스는 한국 경찰도 열심히 찾아보는 중일 거라며 씩씩대는 저를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독일처럼 CCTV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찾아보지만 한국은 동선 추적이나 의심 가는 핵심 구역 위주로 탐문 수사를 하니 조금 침착하게 기다려보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10분 정도 더 흘렀을까? 아까 통화했던 한국인 경찰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빨리 아내와 동료들에게도 이 소식을 알렸죠. 그리고 아이는 명동거리에서 한참 떨어진 인사동 부근의 오락실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 눈앞에 보이지 않던 경찰들은 CCTV로 동선 추적을 했던 것이고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며 수색을 하고 있던 것이라 명동거리에만 몰려있던 저와 대사관 직원들의 눈에는 경찰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종 2시간이 안 되어 아이가 그곳까지 갔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걸 또 찾아낸 한국인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락실 같이 음침한 곳에서 무슨 일을 당했던 게 아닐까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급하게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한국인 경찰관이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게임을 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나 누가 손을 댄 흔적이 전혀 없는 채로 말이죠. 만약 여기가 유럽이었다면 이런 곳에 아이 혼자 있는 그 자체로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 때문이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나 빨리 아이를 찾아주신 경찰분들께 화를 냈던 것도 너무나 죄송스러웠고 무엇보다 제가 성급하게 그분들께 실수를 한 것 같아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하니 오히려 경찰분들은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을 이해한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신했습니다. 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이라는 신분을 밝혔던지 그렇지 않던지 한국 경찰들은 시민들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했을 것이라는 걸요. 한국에 오면서 내심 마음속으로 독일의 근대화 역사가 깊고 물론 한국도 선진국에 속하는 나라이지만 그래도 뭔가는 독일보다는 부족한 것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동안 한국에 거주하면서 오히려 독일보다 더 좋은 주거 환경과 편의시설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업무를 하면서 한국인들의 업무 처리 속도에 놀라웠었고, 심지어 이번에는 과학적인 실종 수사를 통해서 역시나 한국스러운 속도로 아이를 찾아준 것들이 종합되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가 분명히 독일보다 살기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끝난 월요일, 대사관님께서도 주말에 있던 일들을 알고 계셨고, 남대문 경찰서에 감사 표시를 하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독일 대사관이 발행하는 감사장을 증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남대문 경찰서에 연락을 하게 되었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남대문 경찰서에 최초 신고 접수가 되었고, 발견지인 종로경찰서 관할 구역까지 2개의 관서가 협동하여 실종 사건을 해결해 준 것인데요. 독일에서는 2개의 관서가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협력을 해서 업무 처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2장의 감사장을 만들어 증정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몇몇 국가들과 달리 물질적인 선물을 드려도 받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에 저희는 감사장을 드리는 것만이 최선의 노력이었죠. 그리고 저희가 드린 감사장과 당시에 있었던 일이 한국의 안전행정부까지 소식이 들어갔고, 그 경찰들은 더 큰 상을 받았다는 뒷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좀 더 알아보니 그분들이 받은 상이 나중에 승진을 하려고 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때 저희를 도와주셨던 경찰관이 대사관을 통해 전화 연결을 요청해 왔습니다.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관님은 먼저 상장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이번 일로 실종팀 인원 1명을 더 증원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대사관 측에서 이 일을 적극 알려주신 덕분에 현장에서 실종팀이 하는 일이 고위직들에게 주목을 받았고, 얼마나 빠르게 실종자를 찾는 게 중요한지 고위직 상관들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었다면서요. 그러면서 앞으로 실종 사건을 처리하면서 분명히 시간이 단축될 거라며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가족이 겪은 일 때문에 또 다른 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에 저 또한 기쁘더군요. 그리고 저와 아내는 앞으로 다시는 아이를 눈앞에서 놓치는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서 외출 때마다 스마트워치를 채워주고 위치가 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 또한 도시 곳곳 촘촘하게 설치된 와이파이가 많고 신뢰도 높은 GPS 값을 가지는 한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죠.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독일 대사관에서는 독일 국민들이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국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같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독일인들도 독일 대사관에 대한 신뢰도 올라갔고요. 여러 가지로 체계화된 한국의 시스템도 배울 게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 경찰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의 댓글에는 한국에 여행을 왔던 독일인 여성이 한국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는데, 그때 독일 대사관과 한국 경찰의 공조를 통해 난관에 부딪혔던 일을 빠르게 해결받고 놀랍고도 감사했던 경험이 있다며 장문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돌고래TV에서는 다음 사연으로 장문의 댓글을 인용하여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짤막하게 다른 댓글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아이를 잃어버리다니 아이에게 큰 잘못을 한 것입니다. 당신은 부주의함에 반성해야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한국이라면 이번 일은 그냥 아이를 키우며 겪는 경험이라고 생각해도 좋겠군요. 아시아 국가에서 아이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마 다른 나라들 이야기 같습니다. 저도 많은 아시아 국가로 출장을 다니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증하죠. 저는 도시계획전 공자입니다. CCTV가 이렇게나 중요하다고요. 독일 공무원들 제발 일 좀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아이의 엄마에게 뭐라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글을 읽으면서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놀랐을 당신들의 마음을 헤아려 더 이상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20년 전 월드컵 때문에 기자 자격으로 한국에 방문했었습니다. 당시에 친절한 경찰들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여전히 그들은 친절하고 멋진가 보군요. 정말로 그들이 돈을 요구하지 않던가요? 상식적이라면 1,000유로 정도는 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저는 이 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당신은 양심이 없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사연의 주인공 루카스 씨와 그 가족들이 남은 임기 동안에 한국에서 무사히 지내고 독일로 돌아가시기를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